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게임하다가 부모님한테 혼났던 경험 다들 있으세요? 게임을 하다가 만화를 보는 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나 하는 행동이라 하고, 게임을 하는 20대 이상의 어른들을 보면 게임은 어린 애들이나 하는 거라고 핀잔을 듣기 일쑤였는데요. 이것이 등장한 이후로 이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PC방에서 밤을 새워 게임하는 게 새로운 취미로 자리 잡게 되었고요. 요즘엔 장래 희망으로 프로게이머나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임 BJ를 꼽는 학생들도 많아졌고, 그 꿈이 더 이상 불가능하거나 철없는 것도 아닌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저 역시 어릴 때 PC방에서 게임을 즐겨하다가 현재 게임을 하며 방송하는 BJ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런 모든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일어났던 게 바로 이것이 등장한 이후로 시작됩니다. 올해로 발매된 지 22년, 10만 관중의 역사, 한국 게임사에 가장 큰 족적을 남긴 게임. 이 게임 하나가 1조 4천억 원 이상의 산업 확대 효과와 15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게 단순히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얼마나 역사와 같은 일이었는지, 당시 IMF로 우울했던 대한민국의 한 줄기 빛이 되었는지, 이후에 한국이 e스포츠로 인해 IT 강국으로서 위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짐작이 되시나요? 사실 앞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요,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하기 위해서인데요. 뭔가 간단하고 짧게 소개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인물이에요. 오늘 주인공은 바로 한국 e스포츠 전설 택백 리쌍의 주인공, 기적의 혁명가 김태경 님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몇 년생이세요? 스타크래프트 오리지널의 공식적인 발매일 1998년 3월 31일이니까 2002년 12월 12일 지금 대략 8293일 정도 됐는데요. 당시 김태경 선수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다고 해요. 참고로 그때쯤 BJ분들 중에는 98년생이니까 소대장? 나이민? 이런 분들이 태어났네요. 1989년생인 김태경님은 어렸을 때 굉장히 조용한 아이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조용했던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역대 최강의 브루드워 프로토스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김태경님의 아주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김태경님은 초등학교 시절 충남 천안에서 부모님이 문구점을 하던 아주 평범한 학생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때가 아마 1999년에서 2000년쯤 전국에 PC방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할 무렵이었고,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하던 시기였대요. 학생들은 두말할 것도 없었고, 직장인들은 퇴근 후에 당구장이나 호프집 대신 PC방에 모여서 바로 이 스타크래프트를 즐겼고요. PC방 컴퓨터의 90% 이상이 스타크래프트가 돌아가고 있었다고 해요. 당시 스타크래프트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되시나요? 저 어릴 때는 이거, 여긴 형, 여긴 엄마. 요 깜찍한 어린아이 태경이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형을 따라간 PC방에서 스타크래프트를 처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보다 훨씬 재미있고 잘하는 게 있다는 걸 깨닫죠. 스타 프로게이머의 꿈을 남몰래 꾸고 있던 김태경님은 2004년 단 4명을 뽑는 POS 연습생 선발전에서 3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프로게이머의 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요. 이 선발전의 1위는 연보성님이었다고 하네요. 이듬해 2005년 4월 커리지 매치 입상을 시작으로 같은 해 하반기 드래프트 1차 지명으로 입단하게 되면서 게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던 부모님께 그동안 감춰왔던 프로게이머의 꿈을 당당히 밝히게 됩니다. 이후 2005 후기 리그 박영훈을 상대로 저그의 지속적인 공세를 차분히 방어해낸 뒤 순간적인 물량을 폭발시켜 순식간에 밀어버리면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당시 아이돌 같은 외모에 신인답지 않은 우수한 성적으로 이대로만 잘한다면 스타성이 뛰어난 선수가 될 것이라며 관계자들의 호평이 쏟아지게 됩니다. 정말 잘생기시긴 했었네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띄워주기식 그런 것 같아요. 네. 본인은 미남이라고 생각 안 해요? 아니, 안 해요. 그러나 아쉽게도 이후 1년간은 성적이 매우 부진했었는데요. 이런 김태경님을 단번에 스타판 관심 인물로 끌어올리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임요한님을 제압한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황제라 불리웠던 임요한님을 듣도 보도 못한 생판 신인인 김태경님이 잡고 올라가게 되면서 스타판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된 거죠. 지금에야 김태경님 하면 택신, 택백 리쌍 하면서 네임밸류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지만, 사실 이 당시만 해도 김태경님은 사실상 듣보잡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듣보잡이 또 엄청난 사고를 치게 됩니다. 저는 프로토스가 왜 저거에게 졌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곰TV MSL 시즌1 준결승에서 강민님을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물리쳐버리고 결승전에서 엄청난 상대를 만나게 되는데요. 당시 본자 라인으로 칭했었던 임요한, 최한성, 그리고 김태경님에게 스타 프로게이머의 꿈을 갖게 해준 이윤열님을 상대로 24대 5라는 믿을 수 없는 스코어를 자랑하며 시즌 접프전 21승 3패 승률 37.5%를 자랑했던 바로 그 마씨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마씨는 저그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던 스타판의 본좌였다고 해요. 근데 이 본좌가 연습에 매진하고 있을 때 김태경님은 푸켓에서 관광을 하질 않나. 저는 프로토스가 왜 저그에게 지는지 모르겠어요. 3대0 안 당하게 연습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발언을 해서 여러 사이트와 커뮤니티를 뒤집어 놓습니다. 당시에 이 결승전을 두고 반응이 어느 정도였냐면 김태경이 3대0으로 지면 당연한 결과, 3대1로 지면 강민과 동급의 프로토스, 3대2로 지면 프로토스 본좌라는 의견이 나왔고 모두가 이에 수긍했을 정도이며 김태경님이 3대2로 이기면 이라고 하면 헛소리 하지마! 라는 소리가 나왔을 정도였다는데 상상이나 되시나요? MBC 게임은 결승 예고를 통해 프로토스가 마씨를 이길 확률은 2.69%라는 통계를 내놓았고 스타판의 감독들, 기자들 모두가 마씨의 승리를 예상했으며 마씨 자신도 승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스타크래프트에는 종족별 상성이 존재한다고 해요. 테라는 저그에게 강하고 저그는 프로토스에게 강하고 프로토스는 테란에게 강하다는 일종의 공식이 있대요. 그중 극복하기 가장 어려운 종족전이 바로 프로토스 대 저그전이라는 거예요. 애초에 프로토스가 저그를 상대로 이기기 어려운 종족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1세트에서부터 모두의 예상을 꺾는 대이변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역사의 시간이 한 번이니까 김태경 선수가 12번 50점 만에 바로 김태경님이 선승을 거뒀는데요. 그리고 시작된 2세트에서도 3세트에서도 마씨는 앞선 경기에 멘탈 붕괴가 영향을 크게 줬는지 여러 잔실수들을 범하며 결국 선수는 3대5로 거꾸로 합니다. 0.45%. 만대훈 선수는 거꾸로 합니다. 2.69%. 그 확률을 김태경 선수가 이루어냅니다. 최연소 우승자 최초로 결승전에서 e스포츠 사상 최초로 결승전에서 프로토스가 정을 꺾은 대파란 프로토스의 대재앙의 종결, 그것을 바로 이 신의 딱지는 아닙니다만 이 김태경이 해내고 맙니다. 혁명 이후로도 반짝 스타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비웃기라도 하듯 김태경님은 좋은 성적으로 롱런하게 됩니다. 2006년 대한민국 e스포츠 대상에서 최우수 프로토스로 선정도 되고요. 곰TV MSL 시즌2 결승에서 송병구를 꺾으며 2회 연속 우승을 달성해 우승이 요행이라며 비웃던 이들을 잠재웠고 곰TV MSL 시즌3 파이널에 진출하여 본좌에 가장 근접한 차기 후보로 거론됩니다. 또한 2007년에만 4개의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2008년 2월 캐스파 랭킹 1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e스포츠 역대 사상 최고 현금 트레이드 금액인 2억 원에 SKT로 이적하게 됩니다.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T1으로 입단하게 되지만 좋지 못한 경기력으로 먹튀라는 오명까지 생겼었는데요. 그러던 중 2008년 4분기 클럽데이 온라인 MSL을 우승하게 되면서 본좌 검증 조건이라는 MSL 3회 우승을 달성하게 됩니다.
클럽데이 우승 당시 김태경의 별명은 붉은 눈의 김태경이었다고 하는데요. 매일 새벽 4시까지 연습하다가 잠이 들고 아침부터 다시 연습을 해서라고 하네요. 슬럼프를 금방금방 극복한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시다. 그리고 이쯤에서 택백 리쌍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상 이 시기에 본좌론 자체는 폐기됐고 결국 택백 리쌍 구도가 완성이 됩니다. 택백 리쌍은 김태경의 택, 송병구를 지칭하는 뱅, 그리고 이영호와 이재동을 가리키는 리쌍을 합쳐 만든 이름인데요. 2007년 처음으로 택백 리쌍이 결성된 뒤 6년 동안 4명의 선수는 e스포츠를 대표하는 선수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수많은 선수들이 택백 리쌍의 아성을 뛰어넘기 위해 도전장을 던졌지만 이들은 굳건하게 정상의 자리를 지키며 최고의 선수로 군림했어요. 개인 리그와 프로리그 할 것 없이 택백 리쌍의 활약상은 놀라웠는데요. 이들은 항상 e스포츠에 뜨거운 이슈를 만들어줬고 내 선수가 맞대결이 성사될 때면 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으며 택백록, 리쌍록, 리뱅록 등 다양한 명경기를 만들어내기도 했다고 해요. 택백 리쌍은 해외에서도 한국 e스포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 같은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요. 해외 팬들은 이들의 경기를 챙겨보며 열광했고 e스포츠가 신한류의 주역이 되는데 큰 득템이 됐습니다. 김태경님은 공식 기준 177전 125승 52패, 승률 70.62%, 2등과는 무려 14% 이상의 차이입니다. 역대 푸저전 승률 1위를 기록하는 역대급 기록을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스타리그는 2010년부터 승부 조작 사건과 블리자드 소송권 분쟁 등을 거치며 약화되었고 다른 인기 게임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스타2 리그도 자연스럽게 폐지되었다고 해요. 이후 아쉽게도 게임의 흥미를 완전히 잃어버린 김태경님은 고심 끝에 은퇴를 발표했고 아프리카 개인 방송을 통해 팬들에게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야 기본다. 개인 방송에 완벽 적응한 이후로는 상위권에 항상 기재되는 역할을 보이다 2017년 12월 29세에 늦은 나이에 육군 현역으로 입대하게 되었고 2019년 8월 10일 육군 병장 만기 전역합니다. 난 군대 제1대야라고 한다. 차라리 마포대교 위에서 뛰어들 거야. 행복한 군 생활은 아니었나 보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김태경님이 기적의 혁명가로 불리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택백 리쌍의 김태경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시대를 잘 만나서 그런 걸까요? 황제 임요한 선수는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김태경만한 연습벌레를 본 적이 없다. 태경이는 시즌이 끝난 뒤에도 거의 쉬지를 않는다. 비시즌을 맞아 팀에서 휴가를 줬을 때도 매일 연습실에 나와 연습을 했다. 기적의 혁명가라는 별명을 가진 김태경님. 기적은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을 때에만 일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기적의 혁명가라는 타이틀을 얻기까지 뒤에서는 얼마나 수많은 노력을 했을지. 난 사람 만나는 거보다 방송이 1등이야 지금은. 그래가지고 밖에 안 나가 해. 방송이 아니지 스타 실력으로 잘하는 게 내 목표예요. 근데 요새 안 돼가지고 좀 짱나. 솔직히 텐션도 안 살고. 프로게이머가 현재를 말하지 못하고 먼 과거 이야기만을 추억하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팬들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좋게 비춰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하기에 나 부끄럽다고 하시던데 그럴 자격이 충분한 분 아닌가요?